가족 간의 무시와 혐오,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쯤은 알고 있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투사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먼저 프로젝션, 투사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투사는 정신분석학에서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결점이나 욕망, 충동, 생각 등을 상대방에게 덮어 씌워서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굳게 믿게 되는 방어 기제를 의미합니다. 특히나 열등감, 수치심, 죄의식 등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기질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방어 기제입니다. 투사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사실 투사의 뿌리 핵심 정서는 증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투사자는 자기 내면에 받아들이기 힘든 면을 발견합니다. 무의식 중에 이 거슬리는 자신의 단점을 투사할 대상을 찾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옮겨놓으면 이제 투사자는 안심합니다. 투사자는 자신이 혐오하는 면을 상대방에게 전이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혐오하는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온전한 존재라는 왜곡된 자아상이 완성되면 이때부터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희생자의 약점을 마음껏 혐오합니다. 피해자는 투사자가 혐오하는 요소를 담는 컵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은 희생자가 자존감이 낮아서 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쪽은 투사자입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투사는 망상과 같은 병리 현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를 원초적으로 타인에게 밀어내는 현상입니다. 야생의 포식자가 먹잇감을 찾아내듯 투사자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예민한 공감력을 감지합니다. 희생자를 붙잡기 위해 투사자는 초반에 매력으로 어필을 합니다. 이렇게 먹잇감이 잡히면 투사자는 내면의 혐오를 피해자에게 내보냅니다. 그리고 혐오하는 특징을 가진 희생자를 마음껏 괴롭히고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부모와 자식, 친구 간에도 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일어났던 집단 괴롭힘으로 투신 자살한 중학생 사건, 간호사의 태움 문화, 괴롭힘 사건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5%의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간호사의 56% 정도가 괴롭힘으로 6개월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절반 이상이 괴롭힘과 관련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투사자와 희생자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투사를 통해 상대를 희생자로 만들지만 실제로 내면이 더 불안정한 쪽은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희생자를 함께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을수록 투사자는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투사자는 희생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당한 일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투사자는 자기가 수적으로 우세한 경우에는 힘 있는 위치에 있음에 만족하고 자신의 정의로움이 훌륭하다고 여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도 한번 투사자의 가스라이팅에 빠져들면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투사자에게 의존하며 복종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관계는 투사자가 수용자를 은근하게 혐오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동등한 위치에서의 대화라기보다 투사자는 우월한 위치에 서서 희생자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남성 투사자의 경우에는 여성 피해자에게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투사자의 경우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에게 깊게 몰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쉽게 상황을 기분 나쁘게 바라보는 나약함도 투사자의 특징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바르고 옳은 사람이라고만 인식합니다. 이 인식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모두 비난하고 깎아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통찰력이 부족하고 부족한 기질은 전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투사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게 훈육하려는 자신의 생각이 정당하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상대를 지배와 훈육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라고 인지합니다. 이처럼 사실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책임지고 반성하는 능력은 내면이 건강할 때만 가능합니다. 거기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생자를 단점이 많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 때문에 투사자는 자신의 꿈과 욕망이 희생자의 삶의 어떤 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투사자가 피해자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피해자의 감정이나 인격보다 자기 자신의 바램이나 요구, 욕망이 우선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하인 취급을 받게 되고 투사자가 원하는 것들에 봉사하도록 지배와 조작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괴롭힘과 투사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사자와의 정서적인 거리를 벌리십시오. 투사자는 가족이나 친구, 배우자,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느낌이 지금 든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당신에게 투사하는 투사자가 한 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투사하는 대상이 있다면 주변에 여러 명의 투사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인간관계에 투사가 작동할 경우 관계를 손절하거나 이혼까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온전한 정신건강을 지키면서 투사자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욱더 해롭습니다. 아이들의 심리 발달에 해가 됩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자신이 투사자보다 무능하다고 오해합니다. 이 때문에 투사자에게 도움이나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희생자는 투사자가 자신에게 접근하도록 허락하고 투사자는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왜곡해서 피해자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투사자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소통을 줄이고 연락이 올 때는 성심성의껏 대답하되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투사자는 당신보다 절대적으로 무능합니다. 내면이 부서진 아픈 존재입니다. 투사자가 아닌 자기 자신의 장점에 의지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투사자들은 주변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희생자의 험담을 할 것이고 이와 한패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 때문에 투사자가 사실을 왜곡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한편이 돼서 희생자를 비난합니다. 투사자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로 희생자를 질투합니다. 희생자의 경우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질투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 교묘하게 투사자와의 정서적인 거리를 벌리는 것이 안전한 영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서적 거리를 두지 않고 약한 마음에 투사자를 칭찬하면서 투사자의 자아를 부풀리는 데 일조하면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당신이 사회적으로 매장될 때까지 괴롭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투사자가 희생자를 질투한다는 점은 희생자에게 빛나는 재능과 역량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악순환에서 벗어나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성공을 맛보셔야 됩니다. 괴롭힘의 역학에서 벗어난 재능 있는 희생자가 능력을 발휘하면
깊은 공감력과 공동체의식으로 훌륭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속적으로 성공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투자자와의 소통을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되 전화와 문자에는 정중하고 활기차고 간결하게 답합니다. 또 급한 일이 정리되면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의 부탁에는 정중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금전 문제나 무리한 부탁에는 정중하고도 명쾌하게 거절합니다. 이들과 엮이면 망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로 투자자와의 대화에는 흥분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합니다. 상대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차분하게 반복합니다. 정중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로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여러모로 희생자가 모자라다고 믿게 만듭니다. 한참 모자란 것은 투자자입니다. 객관적으로 투자자보다 뛰어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객관적 결과들을 만들어내셔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리 당신이 객관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도 투자자들은 앞서 말했듯 프로이트가 말한 피해망상적 병리 현상이기 때문에 당신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이라는 것은 정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야 합니다. 왜곡된 인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발전적이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와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당신의 마음속에 충만함이 차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 살펴보고 상처받고 혼란을 겪고 견디는 희생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투사적 동일시는 아직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희생자들이 쉬쉬하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은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일어납니다. 괴롭힘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지배와 복종을 조장해내고 있는지 알아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타인에게 모멸감을 주고 괴롭힐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희생자가 있다면 그 고통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간관계 곳곳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투사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